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부터 지도서 강론 시작하겠습니다. 강론을 시작하는데 작년과 차이점이 있다면 일단 작년은 하루 수업이었는데 올해부터 이틀 수업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교육과정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어가지고 이제 지도서 총론 부분이 추가되고 이런 사항들을 감안했을 때 1, 2월 이론을 지금 보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 토 이렇게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금요일 날 주로 이제 오늘 국어를 한다 그러면 국어 강론하기 전에 강론에 대한 선행학습으로 1, 2월 했던 이론을 반복 심화하는 의미에서 먼저 이론 뽀개기를 먼저 합니다. 국어. 그리고 이제 국어 강론이 들어가고 강론 파트에서도 작년 차이가 뭐가 있냐면 작년에는 이제 2015 교육과정을 주로 이제 3, 4, 5, 6을 받겠죠. 그랬을 때 작년이 굉장히 강론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강론이 총 6권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7, 8회를 공부하는 교재가 강론 단고나 2권짜리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걸 제가 수정해서 어떻게 하냐면, 작년 교재 1부터 6권까지의 지도서 강론 교재를 수업하지 않고, 여기서 이제 그 검정 지도서 원문을 수록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을 제거하고 이걸 정리해가지고 총 4권. 그래서 즉 작년에 강론 단고나와 강론 뽀개기 이 교재의 중간 형태의 교재로 총 4권의 강론 교재로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제 또 작년에 제가 수업을 해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특히 진주교대를 제가 현장 강의를 가서 그 매주 2회씩 2번씩 7주를 수업했을 때 강론 단고나 가지고 수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하는 선생님들이 직접 제가 늘 이틀씩 마주하니까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단고나 교재에서 암기하기는 좋은데 이게 문제 적용력이 떨어져요. 무조건 암기하는 데 너무 급급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기출을 풀었더니 기출을 좀 더 많이 교재에 수록해 주면 좋겠다 해서 강론 단고나 교재에는 초등, 중등, 객관식, 서답형 웬만한 기출은 다 영역별로 다 중간중간에 넣었습니다. 강론 단고나 교재. 그래서 직접 국어 듣기 말하기를 공부했으면 듣기 말하기 관련 기출문제를 총 수록해 가지고 문제를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그건 이제 강론 단고나에는 그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좀 작년과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국어 수업할 겁니다. 국어. 그럼 국어 먼저 이론 단고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론 단고나 수업이 이루어지겠죠. 자, 그럼 국어 이론 단고나를 쌤 보시면 단고나 바로 보면 이제 제일 처음에 목차가 쌤 제시가 되어 있죠. 목차가 이제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쌤 중심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022 지도서 총론 강론이 이제 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2022 개정 지도서 총론 내용을 선생님들 제시했고 그 다음에 국어는 총론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부록이 있어요, 없어요? 부록 있잖아, 부록. 부록 파트. 국어를 봤더니 총론과 부록 파트의 내용이 한 60에서 70%는 2015와 2022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한 40%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공부하고 웬만하면 이 교재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2022가 선생님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2022는 최대한 원문을 수록했습니다. 지도서 총론 부록을. 자, 그리고 지도서 부록 자체가 선생님들 결국은 뭐냐면 교과 교육론 내용들이에요. 그럼 교과 교육론 내용을 선생님들 좀 보충해야 될 필요가 있는 내용들은 교과 교육론과 부록을 같이 병행해서 선생님들 제시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선생님들 공부할 때 뭐가 있냐면 개정에 중점이 들어있으면 2022에서 무엇을 강조했는가를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의외로 지도서에 개정의 중점 내용이 별로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정의 중점 내용은 어디에서 이제 발췌했냐면 제가 그 중간중간에 선생님 보면 제가 국어 같은 경우에 2페이지 보면 선생님들 출처 교육부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건 이제 지도서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2월 달에 방학 때 교사들이 연수를 받거든요. 그래서 연수 자료에 보니까 연수의 강사분들이 대개 교대 교수님들입니다. 교대 교수님들이 대개 이제 그 교과를 집필하신 분들이 강의를 하시거든요. 그분들의 연수 자료에서 보니까 개정의 중점 이런 게 수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제가 교육부 해가지고 출처를 밝혀가지고 이론 전해 선생님들 제시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페이지라든가 뭐 3페이지 이런 것들이 다 연수자의 선생님들 제시한 내용들이에요. 이걸 먼저 본 다음에 교육과정을 들어가줘야 돼. 그리고 교재 4페이지 있습니까? 국어를 보시죠. 국어. 총론을 보지 말고 국어. 총론 보고 있으니까 안 맞힌지. 국어. 그래서 국어 보면 또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 영양 문제가 안 나왔죠. 그렇다고 영양을 무시하면 안 돼요. 영양은 꾸준히 뭐 할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이제 4페이지 같은 경우에 간단히 보시면 선생님 뭐가 있냐면 2015 같은 경우는 영양이 있으면 영양 하나에 대한 설명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거든요. 근데 2022 같은 경우는 뭐가 있습니까? 그냥 왼쪽에 보시면 비판, 창의, 디지털, 미디어, 의사소통, 공동체, 대인관계, 문화, 자기성찰, 개발 있고 구체적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없어요. 명칭만 나와 있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옆에다가 제가 해설 출처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영양이 뭔가 해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도서 총론에는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럼 지도서 총론에 제시된 걸 제가 여기 앞으로 같이 병행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사실 지도서 총론에는 이런 아이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이콘이 총론에는 의사소통 역량하고 같이 이 설명이 병행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교과서에서 이 아이콘을 제가 떼왔어요. 교과서에 이렇게 아이콘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게 그만큼 역량을 뭐하고 있다? 중요시하고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1점짜리 문제로 역량을 물을 수 있을까 없을까? 물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제가 중간중간에 사이사이에 해설을 제가 추가된 해설은 제가 해설 출처를 밝혀서 선생님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내용이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선생님 6페이지도 보면 다 선생님 그런 맥락으로 선생님 제시했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또 막연히 6페이지 왼쪽에 목표를 공부하라 그러면 이 목표를 어떻게 공부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다 외워야 될지 안 외워야 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 보완하기 위해서 옆에다가 해당 기출문제 있습니까? 기출을 중간중간에도 같이 수록해가지고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럼 기출은 마지막까지 반복해서 보라 그랬죠. 기출은 계속 뭐 해야 돼? 반복해서 선생님들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교재는 이런 식으로 했고, 예를 들면 또 7페이지 같은 경우는 제가 나름대로 선생님들 추가해 놓은 것들입니다. 1, 2월 달 수업을 해보니까 우리가 가장 헷갈리는 게 듣기 말하기에 2022의 기능과 그 다음에 무엇? 2015의 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공부할 때 헷갈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가지고 뭐 7페이지, 8페이지 이런 식으로 내용체계표를 공부하기 전에 먼저 선생님들 수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9페이지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1, 2월 달에 제가 수업을 했다는 가정하에 교재를 집필한 겁니다. 1, 2월 달에 선생님들 듣기 말하기에 내용체계 공부했고, 듣기 말하기에 무엇? 교수학습 방법, 듣기 말하기에 무엇? 평가 방법을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될 수 있으면 한 페이지에 묶어서 보는 게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내용체계표, 교수학습 방법, 그 다음에 무엇? 평가 방법 있죠. 이걸 9페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같이 볼 수 있도록. 10페이지도 선생님 그런 맥락이에요. 근데 또 우리 공부할 때 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10페이지 보시면. 10페이지는 또 제가 오른쪽에 뭐 함께 보기라고 제시했습니까? 국어 교육론 함께 보기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것들을 제시한 의도가 뭐냐면 왼쪽에 선생님들 보면 내용 확인과 추론, 평가와 뭐라고 있습니까? 창이라고 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과정 기능이 선생님 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런 걸 선생님들 공부할 때 우리가 이제 또 이거 용어 하나에 뭘 봐야 될까?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비판적, 창의적 이해라고 선생님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같이 보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제가 수록했습니다. 그래서 1, 2월 달은 교육과정, 그 다음 지도 총론 그 원문 순서를 그대로 따라서 공부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필요한 건 중간중간에 제가 통합해서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요. 사실, 추론, 비판적 이해까지는 임용고사 출제가 되었습니다. 한 번도 안 나온 게 뭘까? 창의적 이해가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병행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부분 선생님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쭉 선생님들 구성했어요. 그거도 보시면 또 예를 들면 또 이런 거 있잖아요. 15페이지 교재 구성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15페이지 보면 우리 2015와 2022의 국어과의 가장 큰 차이가 또 뭐였습니까? 문식성, 기초 문식성을 굉장히 강조했죠. 그러면 제가 뭐 했냐면 15페이지 쌤 보시면 왼쪽에 무엇을 묶었습니까? 기초 문식성 내용 체계표만 묶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이 기초 문식이 있으면 2015는 기초 문식성을 강조했고 그 다음에 국어서 지도도 자체가 2015와 2022를 비교했다. 2022가 기초 문식 강조했어요. 자, 문자지도 2022는요 이러한 문자지도를 강조했기 때문에 그 국어에서 일단 맨 앞에 1학년 단원이 1단원이 별도로 추가되어 있습니다. 한글놀이라고.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한글놀이 단원이 있습니까? 그게 지금 쭉 수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왼쪽 보이시죠? 이제 그러니까 1, 2월 달에는 강론이 안 나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강론이 나와 있어서 이런 걸 제가 같이 덧붙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국어는 매년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가 뭡니까? 교육과정에서 성취기준 해설입니다. 해설과 성취기준 고려사항이에요. 그럼 여기 오른쪽은 선생님들 제가 무엇을 다 묶었을까요? 기초 문해력 관련 성취기준을 다 묶어 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15페이지라든가 그 다음에 16페이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기초 문해력 관련 파트입니다. 국어에서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가장 이게. 그럼 이게 내용체계표라든가 학년별 내용을 선생님들 공부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뭐 해야 돼? 이걸 먼저 살펴보고 가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여기서는 반드시 문제 출제가 돼야 안 돼요.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가 이제 17쪽부터가 뭘까요, 이제? 국어 성취기준 파트의 교육과정 내용들입니다. 저는 이런 공부할 때 이제 선생님 뭐가 있냐면 2022의 성취기준은 출제가 아직 많이 안 됐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전년도 문제 있잖아요. 이 전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2022와 관련된 기출문제들을 다 수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2015를 대상으로 출제가 되었는데 2022와 겹쳐 안 겹쳐? 겹치는 부분들의 선생님들 기출문제를 중간중간에 제시했습니다. 뭐 그런 게 선생님들 보면 17페이지라든가 18페이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좀 더 지금 무작정 공부하는 성취기준을 기출하고 선생님들 병행하기 위해서 물론 이런 것들은 1, 2월 달에는 유인물로 나갔던 것들을 다 이제 교재에 선생님 수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 또 교재에 보면 선생님들 가끔씩 이런 게 있을 겁니다. 27페이지 보시면 1, 2월 달 선생님 수업했을 때 질문했던 내용들이 있거든요. 뭐 비선형적 읽기는 뭡니까? 막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선생님들 중간중간에 제가 질문한 것들 중에 수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선생님들 제가 수업 중 질문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선생님들 몇 개를 집어넣어놨어요. 어차피 다른 친구가 궁금한 건 우리들과 똑같이 궁금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교재는 앞부분은 다 이런 형태로 선생님들 교육 과정 부분이 선생님들 제시가 되겠죠. 이렇게 제시가 되고 그 다음에 또 39페이지 보실래요? 39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 왼쪽을 선생님들 듣기 말하기 영역 평가 유의사항이라고 선생님 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빨간색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교육 과정이란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럼 교육 과정에 대한 뭐가 필요할까? 이제 오른쪽에 해설이 필요하겠죠. 교육 과정에는 녹화 기록법 관찰 평가 이렇게 명칭만 나와 있지 뭐가 안 나와 있습니까? 하나하나의 설명이 안 나와 있어서 그 선생님들 제가 오른쪽에 설명을 선생님들 쭉 추가해서 지금 41페이지 뭐 42페이지까지 선생님들 쭉 같이 제시해 놓은 것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43페이지까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2022가 끝나면 뭘 봐야 됐습니까? 2015를 봐야 되겠죠. 그럼 44페이지 2015에 지금 몇 학년을 중심으로 보면 됩니까? 이제
5, 6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5, 6을 내용 체계표를 선생님 제시한 거예요. 5, 6. 그리고 학년별 내용을 볼 때 이제 뭘 봐야 될까 해서 우리가 5, 6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47페이지 보면 이제 5, 6학년을 중심으로 내용이 쭉 선생님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교육 과정 내용이 선생님들 끝나겠죠. 그럼 교육 과정 내용이 끝나면 이제 뭘 봐야 됩니까? 지도서, 총론하고 부록을 봐야 되겠죠. 그럼 이제 국어에서 보면 52페이지 보시면 이제 총론과 부록이 20, 2위 중심으로 보면 되겠죠. 근데 국어에서 부록 파트는 교과 교육론과 같이 연계해서 봐야 되거든요. 또 부록 파트에 뭐가 나오냐면 한글 맞춤과 표준 발음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건 보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글 맞춤과 표준 발음법 어휘지도 내용을 선생님들 제가 지도서 부록을 중심으로 선생님들 보충해서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그럼 어차피 선생님들 부록 파트의 내용은 어디하고 내용이 겹칠까요? 강론과 겹쳐요. 그럼 지도서 부록이 3, 4학년, 1, 2학년, 5, 6학년 부록 내용이 똑같을까 다를까? 부록이 앞부분은 교수학습 모형이거든요. 그건 똑같아요. 근데 뒷부분의 부록 내용은 달라. 왜 그럴까? 학년별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도서 부록은 지도서 강론에 대한 뭘까요? 교과, 교육론 내용으로 보충 설명이야. 그러면 지도서 강론의 내용 요소는 1, 2, 3, 4, 5, 6이 반복 심화가 되지만 난이도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부록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교과 교육론의 선생님들 같이 병행했고, 그리고 여기는 강론하고 중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52페이지 보면 선생님들 우리 국어과 교수학습 원리 공부했잖아요. 근데 2015의 교수학습 원리와 2022의 교수학습 원리가 다릅니다. 그럼 이제 중심을 어디에 둬야 되냐면 2022에 두겠죠. 그래서 52페이지, 53페이지 다 대개 선생님들 실제 지도서는 표로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시각화하기 위해서 표로 제시했거든요. 이게. 그리고 지도서 총론은 제가 요약하는 게 아닙니다. 요약을 하면 안 돼요. 이건 원문 그대로 제시해야 되겠죠. 표로만 바꿨지 원문 그대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3페이지 이제 또 이게 뭐하고 또 섞여버릴 수 있습니까? 2015와 섞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2015의 교수학습 원리를 같이 선생님들 제시했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54페이지 같은 경우는 교과서 구성이거든요. 선생님 국어 교과서 구성 자체는 2015와 2022가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근데 이건 차라리 2015를 보면 오히려 더 뭐할까? 오히려 혼란스러워요. 교과서 구성은 초창기에 물어봐요, 후반기에 물어봐요. 교육과정 초창기 문제니까 이건 아예 2015를 빼버렸습니다. 2022를 중심으로 교과서 구성을 쭉 제시한 겁니다. 임용고사에서 선생님 유일하게 교과서 구성을 물어보는 교과가 딱 2개 있어요. 어딜까요? 도덕과고 국어입니다. 근데 도덕은 왜 물었을까? 2015에서 역량 때문에.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과서 구성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교과서 구성을 물어보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국어밖에. 그래서 국어는 선생님 교과서 구성을 자세히 공부해야 돼요. 이런 게 뭐 59페이지까지 나와 있고 이제 60페이지부터는 선생님 똑같아요. 60페이지는 뭐냐면 제가 교수학습 모형 부분은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선생님. 이게. 근데 이제 교수학습 모형을 공부할 때도 뭐가 있었냐면 2015하고 2022에 없는 걸 추가해 놔야 돼. 그런 게 뭘까요? 60페이지 책임이한 교수 모형, 현시적 교수 모형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라든가 61페이지 보시면 선생님들 SQ3R 모형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걸 제가 중등 기출문제라든가 이런 걸 참고해서 제가 지금 같이 추가해서 쭉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5페이지 있죠. 이제 국어 선생님들 과정 중심 국어교육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도 2015와 2022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2022가 더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2015에서는요, 주로 읽기 쓰기만 나와 있었거든요, 과정이. 근데 2015는요, 듣기 말하기까지 좀 같이 제시가 되어 있어서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65페이지가 이제 과정 중심 언어 지도와 관련된 거라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특징이 66페이지 쭉 나와 있습니다. 66페이지 이제 과정 중심 뭐가 있습니까? 듣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또 67페이지는 과정 중심 또 뭐가 나와야 돼서 선생님들 듣기가 나와 있으면 항상 선생님 공부할 때는요, 이런 과정 중심 듣기는 항상 무엇과 연계해서 물어볼까요? 듣기에 내용, 체계표와 연계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왼쪽에 이런 건 다 별도로 제가 추가해가지고 내용 체계표 같은 경우를 제시했습니다. 자, 그리고 68페이지는 이제 뭐가 나올까? 말하기.
계획하기, 내용, 생성, 조직, 표현, 수정하기라고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나와 있고, 또 마찬가지 쭉 넘겼을 때 이제 보시면 70페이지 보실래요? 그럼 지금 제가 듣기 말하기의 부록을 제시했죠. 그럼 여기다가 뭘 플러스하면 좋냐면 교과교육론의 듣기 말하기의 원리야. 그래서 70페이지의 교과교육론 내용들을 쌤들 추가해 놓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출처 국어교육론이라고 쌤 제시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부록을 공부하면서 교육론을 같이 병행하자는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에 이제 과정중심 읽기 이게 쭉 나와 있겠죠.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72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제가 과정중심 읽기인데요. 이게 부록을 비교해보면 2015에 제시된 부록이 또 훨씬 더 자세히 나온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 2015도 같이 선생님들 제시했습니다. 더 자세히 나와 있어서. 그렇게 쭉 제시가 되어 있고, 쭉 선생님 보시면 또 우리 75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선생님 해년마다 우리 또 빠지지 않고 나온 게 국어에서 질문하겠잖아요. 그러면 과정중심 읽기 할 때 뭘 플러스하면 좋냐면 질문하여 읽기를 선생님들 플러스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질문하여 읽기, 질문하여 읽기, KWL, 또 질문 유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어 질문하기를 같이 선생님들 병행했고, 그 다음에 국어는 또 독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읽기 전중후하고 뭐가 비슷해요? 독서, 지도 모형이 비슷하잖아. 그래서 76페이지에 이런 식으로 독서, 지도 모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식으로 제시해. 그 다음에 이제 77페이지에 읽기 과정 모형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론에서 다 추가로 제시한 것들입니다. 상향식, 하향식 많이 들어봤죠? 상호작용. 이제 뭐까지 있냐면 교선 모형까지 나와 있어. 이런 것들을 1, 2월 달보다 훨씬 더 깊이 들어갈 겁니다. 그 78페이지 보실래요? 과정 중심 쓰기. 이 부분도 2015에 비했을 때 2015는요. 계획하기 단계를 별도로 안 나와 있어요. 근데 2022는 이런 식으로 계획하기가 별도로 있을까 없을까? 지금 별도로 계획하기가 나와 있어요. 이게 더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제가 그 79페이지 보면 이제 더 자세히 봐야 되잖아요.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국어 교육론이나 교과서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개요짜기 했죠. 근데 실제로 뭘 안 봤어요? 개요를 안 봐봤어요. 그럼 오른쪽에 논설문에 개요짜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이걸 추가한 거예요. 그럼 개요짜기한 것도 뭐가 헷갈려? 다발짓기. 그럼 그 아래에 이제 무슨 용어가 있습니까? 다발짓기라는 용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내용을 훨씬 더 반복 심화하는 내용을 했습니다. 또 예를 들면 80페이지 구두장면 내리쓰기 뭐 수정하기 전략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오른쪽에 이제 교과서도 같이 병행해서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재가 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업이 이루어지니까 여기에 있는 걸 선생님들 탄탄히 해놓으면 훨씬 강론이 뭐할까? 공부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뒷부분도 선생님들 다 같은 맥락으로 선생님들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 어디 보시냐면 82페이지 가보실래요? 선생님, 우리 쓰기를 보는 관점에서도 형식주의, 인지주의, 사회구성주의 했어 안 했어요? 했었죠. 여기다가 이제 우리 뭘 하나 추가해 줄까? 넘기면 83페이지 대화주의 장류론을 추가했습니다. 최근 임용고사의 중등에서 대화주의 장류론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선생님 추가해서 제시했고, 또 옆에 지식 나열 모형, 지식 변형 모형 이런 식으로 다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를 제가 교육론의 범위를 삼았냐면 국어 중등 기출문제 있죠. 거기까지 그 내용을 범위로 삼아서 내용을 선생님들 수록했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는 2015하고 2021을 봤을 때 100% 똑같았는데 제가 왜 이건 요약하지 않았냐면 일단 선생님들이 공부할 때 2022를 요약해버리면 불안하단 말이에요. 똑같아도 2022 부록이니까 그대로 선생님 수록하고 보기 좋게 표로만 뭐 했을까? 바꿔놨습니다. 85페이지 다 마찬가지. 가장 큰 차이가 86페이지입니다. 2015에서는요. 유창성에 대한 내용이 없었지 하나도. 근데 2022에서는
유창성이 굉장히 자세합니다. 그러니까 2022의 출제빈도 1번이 뭘까요? 무조건 유창성. 유창성은 무조건 봐야 돼. 읽기하고 쓰기에 유창성 있죠. 그러면 86 또는 87 보실래 했으면 88 다 이게 뭘까요? 유창성 지도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선생님들 초등 특수 있죠. 초등 특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초등 특수는 학습장애 파트에서 유창성을 자세히 공부하고 매년 시험에 출제가 선생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생님 같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89페이지도 2015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거기 있으면 뭐 나와 있습니까? 문장학습 지도란 말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인지가 있고 뭐가 있을까? 문장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문장과 관련지 거기 보면 문장 성분 중심 지도가 있고 또 문장 짜임 중심 지도 혼문장이 있고 뭐 겹문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런 내용들이 2015에는 없어요. 근데 이게 2022, 1, 2학년이 있을까 없을까?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자릿수 서술어, 두 자릿수 서술어 있죠. 이게 1, 2학년 강론에 나옵니다. 이게 2015에서는 강론에 이게 나올까 안 나올까? 강론에는 안 나와 있었고 단지 강론에 살짝 설명으로만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 기초도 됐어요, 안 됐어요? 기초 되었습니다. 2015 때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2022는 1, 2학년 자체에 굉장히 이 부분이 자세히 나와 있어. 충분히 또다시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또다시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이 추가된 부분들입니다. 이런 게 문장, 학습 지도, 90페이지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91페이지 보십시오. 한 자릿수 서술어, 두 자릿수 서술어에 뭐가 있습니까? 세 자릿수 서술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2015 때 나온 과거의 기출과 서로 뭐 해야 돼? 연결해서 선생님들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92페이지 글씨식이 있습니까? 여기 부분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94페이지 쭉 넘겨보십시오. 다 95 같은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96페이지 그림책 있어요. 원래 그림책이 2015 같은 경우는 지금 문학이나 읽기에 들어가 있겠죠. 근데 얘는 이제 그때 들어가면서 어디에 또 추가될까? 매체파대에 추가돼요. 매체. 이 그림책. 그래서 여기 부분 내용이 조금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달라진 내용들 중간중간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 표준 발음 지도 내용 있습니까? 이건 동일합니다. 똑같아요. 근데 표준 발음 지도는 지도도 약해요. 이걸 보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103페이지 있죠. 103페이지 이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한글 맞춤법 있죠. 이 부분들을 선생님들 제시했습니다. 쭉 맞춤법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선생님들 쭉 넘겨가지고 표준 발음법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걸 질문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112페이지 보실래요? 이것은 교과서 내용이잖아요. 교과서. 이게 몇 학년 내용이냐고 해서 가끔 질문하고 찾아보고 싶다고 하던데 이 교과서 내용은 2015도 들어있고 뭐 교과 교육론도 들어있고 이게 맞춤법은 2022보다 전 교과서가 더 뭐할까? 자세히 나온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가 꼭 2022만을 고집하지 않고 그 전 교과서 내용이라도 필요한 건 선생님들 다 제시했습니다. 113페이지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또는 뭐 114페이지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 같은 거 있잖아요, 선생님들. 시험에 잘 나오잖아요. 이게 2015나 2022는 없어요. 그 전에 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런 것들을 병행하기 위해서 선생님 제시해 본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 117페이지, 117페이지.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게 뭐야, 선생님들? 이하고, 희하고 구분하고 나왔잖아요. 과거의 교과서는 이렇게 이하고 희를 뭐 했을까? 구분해서 교과서가 나와 있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것은 2022가 아닙니다, 선생님들. 그 다음에 이제 118페이지 표준 발음법 있죠? 그 내용들 같이 선생님 병행했고, 마찬가지 119페이지도 과거의 교과서들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교과서가 잘 되어 있는 것들은 교과서를 선생님 제시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발음지도 말고 우리 또 뭐 시험에 잘 나왔습니까? 어휘지도 시험에 잘 나왔었잖아요. 어휘지도
제시해서 쭉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선생님들 보면 여기 내용이 선생님들 1, 2월 달보다 훨씬 내용이 뭐합니까? 심화되었다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강론 내용도 중간중간에 같이 이론과 병행할수록 수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금요일 날 공부를 하고 나서 제가 문제를 한 문제든 두 문제든 꼭 한 문제씩 풀어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오늘 수업이 끝나면 이런 식으로 실제 임용 형태 똑같이 해가지고 한 문제씩이라도 한 번씩 풀어보기 위해서 오늘 수업 끝나고 한번 풀어볼 겁니다. 오늘 배웠던 거예요. 풀어보고 정답지 나눠드리고 복습하고 또 내일 수업하면 내일 수업 끝날 때 또 문제 한두 문제 있죠. 같이 이런 식으로 풀어보고 그럼 요거 끝나면 이제 내일은 선생님들 뭐 해야 될까요? 강론 있죠. 강론 포격이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국어 강론을 하겠지. 이제 이건 이론이니까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 수업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선생님들 국어 내용 보겠습니다. 자, 방금 목차 부분 봤으니까 이제 선생님들 2페이지 보실래요? 2페이지 이제. 지금 2페이지 있는 여기 부분은 암기할 필요가 없고 여기에서 강조한 내용이 뭐하다? 중요하다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선생님들 뭘 강조했는가 봤을 때 국어 시수에 몇 시간 증배했다? 34시간. 읽기 쓰기 문법 영역에서 기초 내용 요소 강화. 선생님 이것은 한글놀이 한글 교육 강화잖아요. 근데 이 34시간 증가라는 것은 어디에서 더 중요하게 물어볼 수 있을까요? 총론입니다. 총론. 총론에서 2015와 2022의 무엇? 시간 배당 있잖아요. 시간 배당. 거기 비교할 때 선생님들 더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 교과 학습을 위한 국어교육 내용 요소 강화 및 배치란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타학년 학습에 필요한 성취 기준을 3, 4학년 군에 제시했더라. 그럼 선생님 이거 있잖아요. 선생님. 중심 내용 파악하기, 내용 요약하기, 쓰기에서 보고하는 글 정확하게 뭐하기? 표현하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뭐할까? 중요하다 선생님 그 말이 이제. 이런 것들이 2022에서 뭐했어 이제? 강화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 중심 생각이라든가 내용 요약하기라는 것은 국어만이 아니라 선생님들 모든 교과에서 굉장히 뭐할까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고하는 글, 보고할 때도 정확하게 뭐할까? 표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생님. 그리고 2022의 모든 교과에 다 뭘 강화했죠 선생님들? 디지털 소양 함양 교육을 선생님들 강화했죠. 그리고 국어에서 뭘 신설했다? 매체. 그러면 요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뉴스에 담긴 관점과 편향을 파악하여 정보에 뭘 평가해라. 신뢰성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선생님 이거야 이제. 요걸 물어볼 때에는 예시문을 2015가 나올까? 2022가 나올까? 2015가 나오겠지. 왜? 뉴스에 담긴 관점에 이 내용을 파악하는 건 5, 6학년 내용입니다. 5, 6학년. 그럼 5, 6학년 2015에 있어 없어? 있어요. 2015에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선생님 봐봐. 우리 선생님들은 뉴스를 볼 때 MBN을 보나요? 채널 A를 보나요? TV조선을 보나요? 아니면 SBS, KBS, MBC를 보시나요? 선생님 뭘 보나요? 5번? SBS? SBS. 선생님은? 뉴스 자체를 거부한다? 선생님은? YTN? 선생님은? 다 본다. 다 본다. 이게 뭐냐면, 왜 이걸 질문했냐면, 이걸 패널에 따라서, 앵커에 따라서 관점의 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기가 추구하는 정당에 유리하게 말을 하잖아.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뭘까? 정보에 뭘 평가해야 돼? 신뢰성을 평가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선생님들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 생각해봐. 이 부분이 시험에 출제를 하려면 딸랑 이거 주고 매체를 묻지 않겠죠. 선생님들이 이걸 문제를 평가한다면, 문제를 출제한다면 어떤 거에 초점을 두고 출제할래요, 선생님들? 일단은 선생님 이거야. 이 평가라는 측면이 있습니까? 그러면 듣기 말하기 기능에 뭐가 있을까? 평가라는 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비판, 평가라는 기능이 있잖아. 그거 하나 가지고 선생님들 내용책에 병가지 문제 낼 수 있겠지. 그럼 또 하나 볼까? 요거야. 그럼 정보의 신뢰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발문해야 될 것인가? 신뢰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뭔가 그 말이었어요. 이게.
그런 건 이제 무슨 문제가 될까? 지도서, 강론 문제가 될 거 아니야, 쌤. 굉장히 쌤 중요한 것들이야. 그 다음에 사회적 소통의 실천과 언어 사용의 주체의 정체성에 대한 성찰, 소통의 실천, 성찰, 민주 시민 교육 강화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더라. 그래서 듣기 말하기에서 공감, 배려, 다양성, 진실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선생님, 요즘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디지털 아카이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말했던 모든 게 다 저장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되어 있잖아. 그래서 어제 2명 날라갔죠. 5년 전에 자기가 했던 발언이라든가 썼던 글들이 다 디지털 속에 저장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되어 있단 말이야, 선생님들. 이거 하나로 국회의원 공천이 뭐 할까? 날아가는 거야, 선생님들. 그러니까 공감이나 배려하지 못하면 요즘은 굉장히 뭐 할까? 이 자신의 언어 성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야. 이 부분이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 그럼 앞으로의 문제에서 듣기 말하기에서 공감적 듣기, 공감적 소통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대화, 공감 있잖아. 적극적, 소극적 듣기. 이러한 것들이 2022에 강론을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야. 그럼 이제 예를 들어 강론 문제라면 선생님들 공감적 대화의 방법을 물어보겠지. 이게 교육과정 문제라면 어떤 역량을 물어볼 수 있을까 이제. 이게 의사소통 같은 역량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물어볼 수 있겠죠.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 이제. 그 다음에 소통윤리 이런 걸 선생님들을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 1, 2학년군 성취기준 보시면 선생님들 지금 1, 2, 3, 4, 5, 6에 다 뭐가 들어가 있을까? 발표가 다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발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그럼 1, 2학년은 주로 어떠한 매체를 사용해서 발표할까요? 별로 매체는 없어요. 그냥 바른 자세로 뭐 할까? 발표하는 거예요. 그럼 3, 4, 5, 6학년은 발표할 때 뭘 사용할까요? 발표 내용은 어디서 수집합니까? 인터넷에서 수집하겠지. 그리고 이걸 PPT를 통해서 뭐 우리가 발표할 수 있겠지. 그래서 복합 매체들을 뭐 할까? 사용해서 발표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발표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글자, 단어 쓴다. 그 다음에 쓴 글을 함께 읽고 생각, 느낌을 나눈다. 매체 자체, 매체, 자료, 흥미와 관심, 글과 그림. 당연히 이건 신설됐겠죠. 그럼 이런 신설이라고 선생님들 되어 있는 부분들이 뭐 할까?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럼 이거야. 글자나 단어를 바르게 뭐 한다? 쓴다야. 그럼 작년에 단어 또박또박 읽기가 나왔지. 그럼 이제 문제 내기 좋은 게 뭐야? 단어. 정확하게 뭐 하기? 쓰기 있죠, 쓰기. 이런 거를 지도서에 찾아서 이제 문제화 시켜봐야 돼. 자, 그리고 오른쪽 2022 개정 국어과 영역별 특징이라고 선생님 되어 있죠. 듣기 말하기에 선생님들 발표. 세개 학년군에 모두 신설되라고 그랬잖아, 선생님들. 그만큼 발표가 뭐 할까? 중요하다, 선생님 그 말이야. 그 다음에 3, 4학년에 뭐가 신설되어 있을까? 토의가 선생님들 신설되어 있습니다. 원래 토의가 5, 6학년에 있었잖아. 2015에. 토의. 그 다음에 선생님들 읽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 유창성하고 무슨 읽기 강조했다? 비판적 읽기. 출처 확인 및 검증, 다양한 관점의 복수 텍스트 이해. 읽기 과정을 점검 뭐한다? 조정한다. 쓰기, 단어, 문장 쓰기. 자, 뭐 신설했다, 선생님들? 보고하는 글쓰기. 다음에 공유하기, 고쳐쓰기, 쓰기, 과정, 점검, 쓰기, 윤리.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거기서 이제 읽기 과정이나 쓰기 과정 있잖아, 선생님. 이런 과정을 점검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거야. 점검 뭐하기? 조종하기를 통해서 과정 중심 언어의 획기적 특성을 지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그러니까 학습 활동이 뭘까? 점검, 조종하기야. 그럼 점검, 조종하기를 통해서 앞의 과정으로 다시 뭐 할 수 있어? 읽기 후라도 전으로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갈 수 있고. 글을 썼다 하더라도 쓰기 전으로 갈 수 있어 없어? 갈 수 있겠죠. 그런 내용들. 그래서 이 과정 점검 조정 쪽은 나왔단 말이야, 선생님들. 그럼 이제 공유하기, 고쳐쓰기, 쓰기 윤리 이런 것들. 그다음에 문법 파트 보십시오, 선생님들. 매체 자료, 지시 또는 무엇, 접속 표현, 표준어, 방언, 고유어, 시간, 띄어쓰기. 굉장히 2022에서 굉장히 뭐였어요, 선생님들? 강조하는 것들입니다. 실제 이게 있으면 강조했다 그랬잖아요. 1, 2학년 제가 강론을 보니까 고유어가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들. 기초 다지기에 이게. 그 다음에 띄어쓰기 자세히 나와 있고, 지시 표현, 접속, 그 다음에 표준어, 방언들 자세히 공부해야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국어 매체 있고 선생님들도 문학 있고 그 다음에 한글 놀이 단원은 신설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지도서를 한 장 막 펼치면 선생님들 뭐 나와 있을까? 한글 놀이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한글 놀이. 그래서 강론 교재에도 보면 국어 맨 처음에 보면 한글 놀이 단원부터 쭉 선생님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보면 시청각적 구별이란 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걸 제가 한번 지도서를 봤더니 이렇게 있더라고요. 소리마디 뭐 해봐라 선생님들 지금 청각적 무엇 식별이란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다음에 그림 기호 등의 뭐 시각적 변별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한글 놀이단원에 선생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한글 놀이단원 우리가 공부해야 되겠죠. 그리고 작년 시험도 선생님도 어디서 나왔어요? 한글 놀이단원에서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봐보세요. 이거야. 작년에 지도서가 없었잖아요 선생님들. 근데 1, 2학년 교육과정만 있었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교과서는 올해 나왔잖아. 근데 문제는 한 해 전에 선생님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 2022 3, 4학년은 무조건 뭐한다. 시험에 출제가 잘 된다고 선생님 봐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 거기 문해력 교육에서 지금 유창성, 정확성, 함양 지원에서 유창성 선생님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선생님 자료를 연수 자료를 하나만 본 게 아니에요. 교육부 자료를 선생님들 이게 연수를 2월 달에도 하고 1월 달에도 하고 여러 군데서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이제 교대 교수님들이 강사로 나가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 자료를 웬만하면 다 수록했습니다. 다. 여기 3페이지도 선생님들 같은 맥락으로 선생님들 같이 나와 있어요. 이게. 그래서 복습할 때 왼쪽 한번 선생님 다시 한번 읽어보면 많이 선생님들 반복되고 있어요. 이게. 빨간색으로 되는 게 중요한 내용들이야. 근데 맨 밑에 선생님 주요 내용이 하나 뭐 추가했습니까? 무슨 독서활동을 강조했다? 통합적 독서활동 강조란 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제 우리 독서, 지도모형, 과정중심, 읽기 그러한 것들이 그만큼 선생님들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글교육 강화해가지고 여기 부분이 좀 전에 뒤쪽에 나와 있는 유창성 관련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한글교육 강화 유창성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 그러니까 여기 부분도 강론이나 교육과정 내용에서 무조건 뭐한다 시험에 출제가 되더라 선생님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제가 뒤에서 좀 전에 한꺼번에 1, 2, 3, 4를 보였어요. 선생님들 묶어서 시험 묶어서 제시했죠. 그러니까 여기 선생님들 작년에 나왔던 게 뭐였죠? 요거 나왔잖아. 글자하고 뭐하기 단어 읽기가 작년에 선생님 시험에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부분이 선생님들 뭐 나왔냐면 문법에서 자모의 이름과 소리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단어의 발음과 표기 있습니까? 밑줄근 이 세 부분이 작년 시험에 출제가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작년에 선생님들 원래 문법이 1점밖에 안 되잖아요. 되게 1점인데 작년에 이 부분이 이제 다 관련 지어서 글자, 단어 읽기, 자모, 그 다음에 단어 발음 이게 국어 1번 문항에 자세히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게 세 개의 문항으로 나눠서 선생님들 물어봤었죠. 이게. 그럼 이제 충분히 선생님들 글자 쓰기, 단어 쓰기, 문장 쓰기 아니면 띄어 읽기, 소리내어 읽기, 유창하게 읽기, 문단 쓰기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물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매체 관련 내용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국어에서 이제 강조하는 내용들이야. 그럼 여기서 지금 방금 제가 중요하다고 말했던 내용들을 이제 총론, 강론, 부록, 이론에서 뭐 할까? 중점적으로 봐줘야 되겠죠. 쉬었다가 이제 4페이지 본 내용 보겠습니다.